안녕하세요. 이종영 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봤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7년 전에 저도 다른 일을 하다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생겼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된 이유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날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다가 갑자기 깨는 날이 있는데 대부분 그 공장 안에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업팀에서 영업을 하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졸지에 백수가 되어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빨리 돈을 벌어 정착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안정적이고 돈이 잘 들어오는 게 없다며 자기가 다녔던 괜찮은 공장을 추천해준다고 말하여 들어간 회사였고, 저도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고 오래된 설비와 새 장비가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고 실제 작업은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직원들끼리는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금방 눈에 익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장이 바빠지면서 사람들을 몇 명 뽑기 시작했는데 전부 조금 일을 하다 나가곤 했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이도 어리고 일도 능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숙였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휴대폰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꽤 있었으니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조금 더 챙겨주면 마음을 열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고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전까지만 해도 일도 잘하고 행동도 빨라서 주위에서 일 잘하는 신입이 들어왔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유독 자주 다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졌다고 붕대를 감고 오기도 했고 무릎을 절뚝이며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고 장면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작업하다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괜찮다며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어느 날은 철판 모서리에 베었다고 했는데 상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작업 방향상 그렇게 다치기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그때 선배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 신입 내가 10년 일했는데 한 번도 안 다쳤는데 신입은 너무 자주 다치네. 다들 웃고 넘겼지만 저는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 안에는 사람들이 남아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기계 진동 소리가 섞여 이상하게 울리던 밤이었습니다. 자재 창고 쪽에서 갑자기 둔탁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순간 사고라고 생각해서 바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바닥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무거운 철제 부품이 쓰러져 있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냐고 묻자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라 계산이 끊긴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곧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곤란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통 다친 사람은 아픈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 사람은 처리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철제 부품이 떨어진 위치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평소 저도 자주 하던 일이어서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철제 부품이 넘어지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들어 올렸다가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사람을 부축하려고 했고 그 사람도 손을 뻗어 보이는데 작업복이 올라가며 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새 상처 위에 또 다른 흉터가 얹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조금 의식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직원들이 신입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자주 다쳐 산재를 여러 번 신청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치는 횟수는 더 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반복됐고 항상 타이밍이 비슷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시간 혹은 혼자 작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초입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간 근무 중 갑자기 공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설비 구역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구급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기계 사이에 팔이 심하게 끼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피 냄새와 기계 오일 냄새가 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인정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산업재해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 산업재해 관련 공문이 내려왔고 이후 들려오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유가족이 남긴 물건을 정리하다 노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부상 기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위가 산재 승인 확률이 높은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휴업급여 예상 금액까지 계산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봤던 장면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다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몇 장면이 문제됐다고 들었습니다. 위험 구역에 일부러 손을 넣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고 책임 문제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괜찮냐고 물은 순간 그 사람은 구조된 걸까요? 아니면 방해받은 걸까요? 아직도 그 사람 표정만큼은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라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무언가를 완성하려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먼저 주변을 봅니다. 정말 사고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순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아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위화감을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고처럼 보이는 장면이 누군가 스스로 만든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